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아침이었다. 그리고 고요한 바다의 물결 위에 떠오르는 태양이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해변에서 1마일쯤 떨어진 바다에 고기잡이배 한 척이 떠 있었고 갈매기 떼에게 알리는 조반 모임의 소리가 재빨리 공중으로 퍼져갔다. 이윽고 몰려온 수천 마리의 갈매기 떼가 이리저리 날며 서로 다투어 먹이를 찾았다. 이리하여 또 하루의 부산한 날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혼자 멀찌감치 떨어진 채 어성과 해변의 기슭 저쪽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100피트 상공에서 물갈퀴 달린 두 발을 꺾어 굽힌 다음 부리를 쳐들었다. 그리고 두 날개를 이용하여 괴롭고 힘든 선회를 하기에 애쓰고 있었다. 날개의 커브가 급하면 급할수록 천천히 날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바람이 얼굴을 애무하듯 스쳐 지나가고 바다가 그의 밑에서 잔잔하게 누워 있을 때까지 천천히 날았다. 그는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느라고 눈을 가늘게 뜨고 호흡을 모았다. 한 번, 단 한 번, 더 조금이라도 선회하기 위해 애썼다. 그때 깃털이 곤두서며 흐트러지더니 결국 그는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갈매기는 공중에서 비틀거리거나 중심을 잃고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일이 없다. 공중에서 비틀거린다는 것은 갈매기 사이에서는 체면이 깎이는 일일 뿐 아니라 극도의 수치와 불명예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힘든 선회를 위해 날개를 뻗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또다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조나단은 보통 새가 아니었다. 갈매기들은 대부분 비상을 지극히 단순하게 생각하여 그 이상의 것은 굳이 배우려 하지 않았다. 즉, 먹이를 얻기 위해 해변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것 이상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갈매기에게는 먹는 것보다 나는 일, 그 자체가 중요했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그 밖의 어떤 일보다 나는 일을 사랑했다. 그는 그런 생각이 자신이 다른 새들과 친하게 어울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부모들조차도 조나단이 하루 종일 혼자서 수백 번을 되풀이하여 낮은 활강 연습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다. 그의 연습은 사실 우스운 것이었다. 예컨대 그가 물로부터 날개의 반 정도 높이로 나는 때를 제외하고는 왜 그가 힘을 덜 들이고도 공중에 보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의 활공은 다른 갈매기들처럼 평범하게 발로 물을 차 물보라를 일으키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몸통의 유선형으로 단단히 달라붙게 하여 그 발이 수면에 닿으면서 길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는 해변에 착륙하여 자기가 활강한 길이만큼 모래 위를 걸었는데
그의 부모는 물론 몹시 당황해했다. 존, 왜? 도대체 왜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너는 왜 다른 갈매기 떼처럼 행동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냐? 존, 너는 왜 저 활공 따위를 펠리칸이나 신천홍에게 맡겨두지 못하는 거냐? 그리고 왜 먹지 않니? 봐라. 그러니까 뼈와 깃털뿐이잖니. 뼈와 깃털뿐이라도 괜찮아요. 엄마, 나는 다만 내가 공중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이것 봐라, 조나단. 그의 아버지가 타이르듯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닥친다. 그러면 어선도 거의 없어질 것이고 고기들도 점점 깊이 헤엄쳐 들어갈 것이다. 만약 네가 배우고 싶다면 먹이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하는가에 대해 배워라. 물론 너의 그 비행술인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활공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잖니. 네가 나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는 걸 명심해라. 조나단은 유순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다른 갈매기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려고 애썼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다른 갈매기 떼와 함께 선창가와 어선 주위를 돌면서 꽥꽥 소리 지르고 다투고 고기와 빵 조각을 향해 급강하했다. 그러나 그에겐 역시 그런 일은 무리였다. 이런 일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그는 애써 잡은 엔초비를 뒤쫓아오는 배고픈 늙은 갈매기에게 일부러 떨어뜨려 주었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배울 게 너무 많다. 얼마 후 조나단은 다시 갈매기 떼를 떠나 홀로 바다 멀리 나갔다. 그리고 비록 굶주렸으나 행복한 마음으로 배움을 계속했다. 당면한 과제는 속도였다. 약 일주일쯤 연습한 끝에 그는 살아있는 어떤 갈매기보다 더 빨리 나는 법을 배웠다. 1000피트 상공에서 있는 힘을 다해 격렬하게 날개를 치면서 파도를 향해 사나운 기세로 급강하를 했다. 그 결과 그는 왜 보통 갈매기들이 심한 급강하를 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불과 6초 후에 그는 시속 70마일로 날았는데 그 속도는 날개를 위쪽으로 펼칠 때 안정을 잃게 만들 정도였다. 그 일은 몇 번이고 되풀이되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최대 한도의 능력을 발휘해 비행했으나 그는 고속도에서 통제력을 잃었다. 1000피트까지 올라간다. 우선 전력을 다해 수평으로 직진한 뒤 날개를 치면서 수직 급강하로 옮아간다. 그렇게 하면 번번이 왼쪽 날개가 추락할 정도로 속도를 잃고 그는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져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오른쪽 날개의 속도를 늦추게 되어 천둥처럼 심하게 파닥이며 오른쪽으로 나선 강하를 하며 공중제비를 하는 것이다. 그는
깃을 쳐 올리는 데 있어서 충분히 신중하지 못했다. 10차례나 시도해 보았는데 10차례 모두 시속 70마일로 날았다. 그의 깃털들은 무더기로 뒤엉키듯 휘감겼고 중심을 잃고 바닷속에 거꾸로 처박혔다.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그는 물에 흠뻑 젖은 채 생각했다. 날개를 반드시 고속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속 50마일까지는 날개를 친 다음 날개를 편 채로 가만히 놔두면 된다. 2000피트 상공에서 그는 다시 해보았다.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한 채 몸을 기울여 강하하고 시속 50마일까지는 날개를 친 다음 날개를 편 채로 가만히 놔두면 된다. 2000피트 상공에서 그는 다시 해보았다. 부리를 곧장 아래로 향한 채 몸을 기울여 강하하고 시속 50마일을 돌파하자 날개를 완전히 편 채 동요하지 않고 자세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했지만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는 10초 동안 시속 90마일로 날았다. 조나단은 갈매기들의 세계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순간적인 것이었다. 급강하하여 지상과 평행으로 날기 시작했을 때였다. 즉, 날개의 각도를 변경시킨 순간 그는 먼저 번과 같은 그 끔찍한 조종불능의 재난에 빠졌다. 시속 90마일의 속도 속에서 그 재난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충격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조나단 시걸은 파열한 것처럼 되어 벽돌처럼 단단한 바닷속으로 세차게 곤두박질 쳤던 것이다.